안녕하세요. 방송한 농사TV 시청자 여러분, 방송환입니다. 오늘은 제 네이버 블로그 방송한 농사 함께 올린 글인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하고 금액하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여기 이제 신문에 나온 사례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2014년에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A씨는 노동청으로부터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사유니까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사유고요. 실업급여를 560만 원 받았는데 이게 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배우자 이름으로 숙박업을 차려놓고 별도의 수입을 거두고 있었네요. 이거 좀 재밌는 게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자랑 삼아 부정수급 사실을 떠벌렸다가 노동청에 제보가 들어가서 이게 받은 금액이 이제 부정수급이 되니까요. 두 배인 1,120만 원을 이렇게 다시 토해냈다. 이런 내용이 웃지 못할 상황이네요. 이런 이제 실업급여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동안의 보험금 피보험 단위 기간이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실업급여는 계속해서 그 요건이라든가 또 이직에 대한 사유 이런 부분 등이 부정하게 이렇게 다루어질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이 돼 있습니다. 사업자하고 근로자하고 쉽게 얘기하면 서로 짜고 그 사유도 속일 수 있는 거고 근무 기간도 속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위험이 늘 상존해요. 그래서 오늘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관심 있으신 분은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해당된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느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업급여에 대한 사유는 간단하게 말씀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자발적 사유라도 어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게 되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자가 된 상태에서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센터로부터 구직 활동을 하고 실업 인정을 받은 뒤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물론 이제 7일간의 대기 기간 이후에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돈은 고용안정기금, 우리 사업자와 근로자하고 내는 고용보험으로 원천 징수되는 일종의 준조세를 빗자루 형성된 돈인 거죠. 뭐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실업을 했다면 가장 이제 우리 노무 블로그 보고 전화 주시는 분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내가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건데요. 그래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는 이제 고용보험법 요 별표에 정해져 놨어요. 그 기준은 이렇게 연령과 피보험 단위 기간 재직일수, 그러니까 재직일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하고 요 연령, 그다음에 피보험 단위 기간, 요거는 고용보험 취득부터 상실 시까지 그 기간 재직일수를 말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 기준에 따라서 120일부터 270일, 270일이면 9개월 정도 되잖아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피보험 단위 기간이고, 연령이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207장 270일까지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업급여의 하이라이트 되나요? 얼마를 받는가 이런 부분인 건데, 여기 그렇게 써놨죠. 제가 트로트 경연대회 순위는 몰라도 실업급여액이 얼마인지는 꼭 알아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자기가 이거는 이제 기준은 설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실업급여액은 이직한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그 금액의 60%, 그러니까 전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여기서 하나 아실 거는 상한하고 하한이 정해져 있어요. 최저 상한액과 최저 하한액. 요 60%니까 뭐 200만 원이면 12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저임금액과 연동해서 최고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주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상한액이 일일 상한액이 6만 6천 원이에요. 하한액은 6만 120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계산 공식이 있는데 이렇게 결론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게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그래도 실업 상태에서 우리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액 정도를 매월 받게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 어떤 실업급여는 이런 절차 등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실업직 이후에 우선 실업 신고를 하시고 구직 신청을 해야 되겠죠. 워크홀리에 접속해서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직 신청을 하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 자격을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계속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그래서 일사주마다 방문해서 실업 인정. 이건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그래서 결론은 내가 이렇게 구직을 한다. 지금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직 일하고 싶다라는 걸 신청을 하고 교육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업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을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하고 또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오늘 이제 실업급여에 대해서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 이런 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 거고요. 120일에서 270일까지 그 받는 금액은 아까 60% 본인이 받은 금액의 60%는 원칙으로 하지만 최저 상한액, 최고 상한액이 있어서 1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120원. 그래서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도 실급을 받. 요 상한액도 있는 거예요. 월급을 500만 원 받았다 그래가지고 더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상한액도 저게 있는 거고 하한액도 있다. 요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600만 원, 700만 원 받았다고 300, 400 받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자, 그건 내용을 아시고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 간단한 사례하고 그다음에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얼마나 기간 동안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하고 알아봤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이제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도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셔야 되는데 요즘에 언론을 보면은 한 달 지급액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씁쓸하긴 한데 요즘 이제 비용 감소로 인해서 자꾸 인원 축소를 하고 그래서 실직 상태가 되고 그리고 또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빨리 코로나도 안정되고 경제도 활성화돼서 정상적인 직장에서 정상적인 근로와 임금을 받는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 실업급여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